곧이어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JBC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의 이은열입니다. 요즘 잘 먹고 잘 살자는 소위 웰빙 바람이 불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젊게 보이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더 젊게 보이고 싶은 것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을 텐데요. 의학계에서도 최근에 이런 노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21세기의 의학계에 있어서는 이런 노화 문제가 여러 가지 관심 분야 중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 이 시간에는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님을 모시고 최신의 피부 노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노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피부 노화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노화란 것은 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게 되면서 기능적인 변화와 이 구조적인 변화로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노화에는 내적인 노화와 외적인 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인 노화란 것은 이미 타고나면서 유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거북이는 인간보다 오래 살고 개는 인간보다 더 짧게 사는 것은 이미 종마다 이 유전자 내에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외적인 노화란 것은 외부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노화를 말하는데요. 이 흔히 술이라든가 담배, 또 피로, 스트레스, 특히 햇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외선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를 외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외적인 노화를 말씀하시면서 자외선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물론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화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름인데 이런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의 어떤 주름 말고 다른 특징들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는 점진적으로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노화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검버섯, 색소 침착, 또 잡티 이런 색소성 병변들이 생기고요. 또 모공이 넓어지면서 이 주름들이 생기게 되는데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이 피부가 위축되게 되면은 혈관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건조하게 되면은 피부의 탄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심한 깊은 주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암의 전구물질이라든가 혈관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겁니다. 예, 세계 유수의 화장품 회사에서 세계 여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노화의 어떤 유전적 요인이 약 25% 정도 관여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노화에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이 노화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수 유전자가 밝혀지고 또 노화 유전자가 밝혀지면서 노화에는 이 유전자가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적인 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외적인 노화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얼굴을 유심히 보면 주름도 좀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또는 원인에 따라서 주름을 좀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둘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나이 때문에 생기는 부위별 주름이 있고요. 또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찡그릴 때 생기는 미간이나 이마의 주름처럼 다이나믹한 근육 때문에 생기는 주름들이 있습니다. 예. 네, 물론 가능하다면 이런 어떤 인생의 나이테, 피부의 주름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들을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크게 구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주름이 생긴 것도 주름이지만은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밑으로 처지는 것을 크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노화의 최근의 치료 경향을 보시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기존의 이 치료 방법으로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늘어난 피부를 올리는 방법에는 이 안면 거상술이라 해서 수술로 잘라내고 꼬매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는 이제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보톡스라든가 또 필러를 이용한 뭐 콜라겐 주사, 또 지방 이식 주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마사지를 비롯한 피부 관리 방법, 또 피부 재생 방법들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노화란 것은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깊은 주름들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면 다시 팽팽해진 것처럼 이런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젊음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할머니, 엄마, 딸의 모습인데 피부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이렇게 거의 같이 늙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 보톡스랄지 이런 주사요법, 그리고 피부 재생 박피술, 또 마사지 같은 스킨케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널리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항노화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요. 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에 탄력을 줘서 팽팽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서마질 리프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마질 리프트 방법 말고 피부에 생긴 잡티라든가 혈관, 모공처럼 피부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면서 피부 톤을 맑게 하는 IPL이라는 치료법이 있고요. 또 수술로 이게 잘라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흉터가 없으면서 주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직 리프트 방법이 있고, 서마지와 매직 리프트를 동시에 한날 할 수 있는 그런 매직 서마지 리프트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신부 피부 재생술이 있습니다. 예. 물론 한 번 잡힌 주름을 젊은 피부로 완전히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급하신 서마지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마지 치료법은 서마지 쿨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진피 내에 이 진피라든가 피하 지방층에 높은 열을 줌으로써 피부에 탄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예. 이 방법은 2002년 미국의 피치패트릭이나 닥터 비테오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킨 뒤에 우리나라에는 2003년 9월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예. 네, 서마지 리프트의 어떤 작동 원리 그리고 도입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화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시술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이 시술 전에는 얼굴을 깨끗이 세안하시고요. 시술하기 전에 시술 부위에 미리 표면 마취를 위해서 엠나 크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마취를 하고 나면 이 마취가 되는데 이 1시간 뒤에는 마취 연고를 닦아내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 시술할 부위에 표면 마킹을 하게 됩니다. 예, 무슨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저런 표시를 하게 됩니까? 이 겹치지 않도록, 즉 시술한 부위와 시술하지 않은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마다 고유한 임피던스, 즉 저항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치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안전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는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취 연고를 바르거나 가끔은 신경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이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쿨링을 해주고 끝난 뒤에는 아무런 처치가 필요 없지만은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으로써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얼굴 리프팅 관리라 그래서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관리를 같이 겸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예. 크림을 통해서 마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크림을 바르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마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됩니까? 이 마취 연고를 바르고 이 30분 이후로 보통 1시간까지 마취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총 치료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또 한 번으로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 더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시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마취 연고를 바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치료는 보통 1회의 방법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시술로 70% 이상의 환자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가끔 효과가 미진할 때는 6개월 뒤에 재차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써마지가 이렇게 피부에 어떤 자욱을 남기지 않고 피부를 팽팽하게 이렇게 드어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수술 없이 팽팽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써마지 리프트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써마지 기계는 이런 팁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팁을 바꿈으로써 치료 깊이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이 팁에는 그런 프로그램된 내장된 팁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네 기퉁이에는 그 피부의 한 기퉁이라도 떨어지면은 작동이 멈추는 그런 압력을 센서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온도에 대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은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으신데요. 팁에는 이처럼 이 속도라든가 그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팁이 나와 있고요. 이 시술 원리를 보시면은 이 시술 내내 이런 냉각 스프레이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팁 전반적으로 고르게 에너지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에너지 열은 파란색으로 된 것처럼 표피는 냉각이 되면서 진피 내에 거의 60도 정도의 높은 고열이 가해지면서 이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즉 치료를 보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냉각 스프레이가 뿌려지고요. 치료 중에는 이런 고주파 열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 진피와 피하 지방까지 열이 침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늘어난 콜라겐들이 열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굵어지는 즉각적인 수축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치료 전의 콜라겐은 이런 느슨한 모양을 보이는데 치료 후에는 단단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직검사 소견을 보시면은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부위가 콜라겐입니다. 치료 전 후에 보시면은 훨씬 더 색깔이 짙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 진피 내의 밀도가 증가하고요. 또한 표피도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피지선의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지선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를 나타냅니다. 네. 써마지 치료기의 어떤 생김새, 또 작동 원리, 작용 기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임상 효과에 대해서도 더불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써마지는 이 피부 전체를 팽팽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는데요. 예.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보시면은 이 그림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이마의 처짐이라든가 쌍꺼풀이 덮이는 그런 처짐, 또 눈가의 또 잔주름, 또 탄력 없는 피부, 입가의 이 주름, 또 턱선, 그다음에 목주름이 치료의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임상 사진을 보시면 눈가와 이마를 치료한 환자입니다. 치료 전에는 쌍꺼풀이 덮여 있지만은 한 달 뒤의 모습을 보면은 이마가 점점 팽팽해져 있고요. 약간 눈꺼풀이 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에는 훨씬 더 팽팽한 모습을 보이면서 쌍꺼풀이 덮였던 쌍꺼풀이 더 뚜렷해졌고 눈썹의 높이도 훨씬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쌍꺼풀이 덮여 있지만은 6개월 뒤에는 쌍꺼풀이 뚜렷해졌으면서 눈썹의 높이가 올라가고 이마가 더 팽팽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환자는 얼굴 전체를 시술한 분입니다. 치료 두 번을 치료하고 2달 뒤의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얼굴 모양이 더 팽팽해진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특징적으로 이 목 밑에 있는 처진 것도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얼굴 처짐과 턱선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턱선이 뚜렷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이 탄력이 없기 때문에 늘어난 이런 목선의 주름들을 훨씬 더 개선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개월 뒤의 모습이지만은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심지어는 이런 배의 탄력이 떨어지고 이 늘어난 피부를 갖다가 점점 팽팽하게 만들어지는 소견을 보이는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이 피지선의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여드름에도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냅니다. 이런 심한 여드름 환자의 얼굴을 한 번에 치료하게 되면은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드름이 재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흉터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 치료를 2번 한 뒤의 모습인데 여드름 자국이라든가 폐에 있는 흉터들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버린 이런 흉터도 특별한 피부에 손상이 없으면서 점점점 이 흉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써마지 치료를 통한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효과를 수술 전후를 비교해서 자세히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써마지 치료법이 다른 수술적 치료나 주사요법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 이 써마지 치료법은 다른 주사요법이나 수술과는 달리 치료 후에 전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콜라겐을 새로 만들어서 재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주사요법과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또 치료 효과를 보더라도 이 보통은 2달에서 3달 뒤에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0%가 그렇다면 나머지 20% 정도는 한 달 내에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요. 또 일주일 내에 효과를 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 차이점이 많아지는 이유는 개인에 따라서 그 콜라겐을 만드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럼 써마지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써마지의 장점이라면은 이런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고요. 또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 내에 자동적으로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시술 효과가 5년 정도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에서 80% 환자가 단 한 번의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예. 단점이라면 치료 후에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2, 3개월 뒤에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단점이겠고 또 한 가지는 가끔 시술 후에 약간 붓거나 홍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수시간 내에 없어지고요. 오래 가더라도 2, 3일 내에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시술이 큰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는 환자분께서는 모든 시술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상당히 염려하시거든요. 굳이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피부에 콜라겐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의 표면에는 전혀 손상이 없고 예. 진피 내에 콜라겐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까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표면기를 항상 피부 표면은 냉각을 시키고 깊은 열은 심부 피부, 즉 피부 깊숙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팁의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팁 내가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팁이 떨어지게 되면 작동을 하지 않고 또 온도가 덜하게 되면 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장치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화 치료에 있어서 써마지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화제를 좀 바꾸어서 아마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에 기간 중에 주름 치료를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치료 방법이었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보톡스 주사를 맞았죠. 예. 이 보톡스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피부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입니다. 즉
근육을 마비시켜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또 무겁고요. 또 5, 6개월마다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맞아야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서마질 리프트란 것은 한 번의 치료 효과로서 부자연스럽거나 무겁거나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서 치료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된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50대가 넘어지면서 일견에서 보면 깊은 주름도 상당히 많이 늘고 특히 턱 밑에 피부가 처져서 좀 보기 흉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노화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매직 리프트, 즉 매직 실주름 제거법으로 알려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매직 실주름 제거법이란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직 실주름 제거법 또는 매직 리프트란 것은 이 특수하게 고안된 이런 실을 이용해서 이 늘어난 주름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이 실은 기존에 수술로 늘어난 피부를 당기는 방법만이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었는데 이런 실 하나로 늘어난 피부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 원리를 보면은 아프토스라 그래서 이 실 내에 자그마한 그런 홈을 만들어서 즉 우리가 콕 또는 밑에 돌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만들어서 이 진피 또는 진피 밑에 이 얼굴에 있는 그런 스마트층을 즉 늘어나 있는 층을 갖다가 끌어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시술 방법을 보시면 이처럼 이 늘어난 피부를 올려주는 부위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디자인 후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예, 지금 시술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디자인에 따라서 복소적으로 리도카인 마취를 하고요. 이렇게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당긴 다음에 실을 빼고 나면은 그 실 내에 있는 홈이 이렇게 살이 처지지 않도록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 밖에 나와 있는 실은 이 제거함으로써 피부 내에 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는 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위로 새로운 파이브로시스 즉 섬유화가 나타나면서 주름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 치료법을 보니까 상당히 간편하고 빨리 네. 끝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립니까? 예, 치료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예. 시술 시간도 30분 내에 끝납니다. 예. 치료 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처럼 리도카인 마취 때문에 하얗게 변해 있지만은 피부에는 큰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당겨지는 것은 치면은 툭 떨어집니다. 예. 치료 전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 늘어난 피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환자처럼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주름이 처진 사람도 즉 사각형의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입가의 주름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불과 일주일 만의 모습입니다. 이 환자처럼 이렇게 심한 주름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술 후에 당분간 좀 멍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멍은 보통 일주에서 2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 멍이 많아질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멍이 거의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가끔 시술 부위에서 실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 그 실은 그냥 뽑아버리거나 나온 부위만큼 잘라내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피부에 좀 얽어매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예. 보톡스 주사의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매직 실 주름 제거술은 어느 정도나 유지됩니까? 1주 정도 후에 나타나는 그런 즉각적인 효과 말고도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 시술보다 오히려 3년 후의 모습이 더 젊어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즉 영구적이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손상이 없으면서 피부 안면 커상술처럼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치료를 받고 싶긴 한데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시술 후에도 어떤 자외선 때문에 걱정이 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까요? 예, 이런 수술적 치료는 이 직장인이라든가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생활의 제약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마질 리프트라든가 매직 리프트는
큰 손상이라든가 태가 안 나기 때문에 특히 사회 활동이 많으신 분들한테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써마지와 매직실 주름 제거 수술을 결합해서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써마지라는 것은 서서히 나타난다 했고요. 예. 매직 리프트도 서서히 나타난다고 했는데 써마지 효과보다는 매직 리프트의 효과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예. 즉, 한 가지만으로 그 만족도가 좀 떨어질 때는, 즉 피부 노화가 정도가 심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써마지 효과 때문에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이 매직 리프트, 즉 실주름 제거법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술 후에 어느 때부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치료 효과와 개선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매직 리프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써마지 리프트는 보통 2, 3개월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법들이 수술로 잘라내고 꼬매는 그런 안면 거상술처럼 처음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얼굴에 손상이 없이 그런 효과를 점점점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일상생활이랑 또 일상생활에 바쁘신 분들,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피부 노화, 주로 이제 주름살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피부 노화하면 잡티도 생기고, 뭐 붉은기가 돌고, 또 모공이 확장된달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피부 문제 복합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 레이저를 통한 치료 방법 중에서 특히 지금까지 검버섯을 없앤다거나 혈관을 없앨 때는 한 가지 레이저로 한 가지 질환만 없앨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레이저의 특징인데요. 즉 단일 파장에 단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레이저라면은 이 여러 가지 파장이 동시에 나오는, 즉 복합 파장이 나와서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IPL 치료라는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 얼굴에 생긴 잡티라든가 모공, 혈관 늘어난 것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으면서 또 피부 톤을 맑게 하는 것이 IPL입니다. 이 환자처럼 이런 점이 있고 잡티가 있을 때도 점은 레이저로 제거하면서 치료 후에 이런 잡티가 없어지고 또 피부 톤이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환자처럼 혈관이 늘어나고 검버섯, 잡티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그 질환을 없애면서 톤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혈관이 늘어나고 탄력이 없는 피부를 혈관도 없애면서 탄력과 피부 톤을 맑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런 이 정맥동이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들도 IPL DL 모드를 쓰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피부 노화가 아주 심하거나 또는 흉터가 깊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선택적으로 사용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IPL 치료 방법은 편하고 또 여러 치료를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그 치료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 노화가 심한 사람들한테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레이저 박피라든가 일반 화학 박피를 이용해서 그런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복고풍처럼 가장 깊은 박피 중에 하나인 그런 심부 피부 재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른 말로 엑소돔이라 하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시술 방법은 수술 없이 8일 만에 완벽한 그런 피부 회춘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이 피부의 구조인데요. 이 표피와 진피의 이 중간층까지, 즉 가장 깊은 층까지 박피를 할 수 있고 이 박피된 부위를 새로운 피부로 이렇게 메꿔나가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부 피부 재생술입니다. 이런 심부 피부 재생술은 페놀을 이용해서 이 진피 상층부까지 벗겨낸 다음에 새로운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처럼 이런 심한 주름이라든가 늘어진 피부를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고 피부까지도 이런 노인 피부를 애기 피부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주름들도 영구적으로 없앨 수가 있고요. 눈가, 특히 이런 눈가의 주름이라든가 입가의 주름까지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런 여드름 흉터가 심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수두 자국, 마마 자국 그런 심한 흉터 또 이 얼굴에 생긴 화상 흉터까지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여드름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심부 피부 재생술과 레이저 박피를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훨씬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3년 전에 피부 거상술을 한번 하신 분인데 다시 피부가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면서 이런 잡티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서도 이 주름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없앨 수가 있고요. 잡티뿐만 아니라 피부 결도 이 노인 피부를 아가씨 피부로 이렇게 바꿔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 주위에 생긴 이런 깊은 주름이라든가 눈 밑 지방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얼굴 전체에 있는 이런 기미를 재발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신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자세히 설계해 주셨는데요. 기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는 이 사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이미 흉터처럼 깊어져 버린 이런 주름까지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쪼이는 고주파 말고 머리 안쪽에서 한 1cm 정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피부 밑쪽으로 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주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주름도 반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사를 맞는 방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눈썹의 높이도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이 적어졌던 사람이 눈이 커지면서 주름까지 없애는 방법이고요. 이 주름이 깊이가 심할 때는 이런 고주파를 이용한 주름 치료와 동시에 이 주름 있는 부위에 와이어 스카펠이라고 해서 설사를 이용한 실을 이용해서 이를 잘라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마에 이런 주름 말고도요, 목에 있는 가장 깊은 주름들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치료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도 이런 와이어 스카펠을 이용해서 잘라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즉 이 주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사회 활동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중에 많은 기능성 노화 방지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런 항노화 치료를 위해서 옛날부터 여러 관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항노화 치료를 위해서 가장 흔히 쓰였던 것이 이제 레티닌 A인데요. 그런 비타민 A를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피부에 각질이 제거되고 피부에 잔주름이 없어지고 또 표피가 두꺼워지고 진피가 굵어지면서 피부 노화를 점점점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르는 제품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8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즉 1년 이상 꾸준히 발랐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쓰지 않으면 또 퇴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르는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 그래서 레티네이 말고도 이 비타민 C라든가 항노화 제품들을 이용해서 바르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19세 이후로 화장품을 쓰게 되는데요. 물론 젊은 나이에도 어렸을 때도 바르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보통은 19세 이후에 바르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런 태반 주사라든가 태반 제품들을 바르는 것이 좋은데 최근에는 그런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그런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예. 물론 젊을 때부터 피부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이런 노화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관리법들이 효율적일까요? 예, 피부 노화의 주범이 햇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햇빛 속에 들어있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크림을 바르셔야 됩니다. 보통 밖에 나갈 때만 바르고 실내에서는 안 바르시는데 낮 동안에는 밖이든 아니든 항상 바르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흡연입니다. 담배는 피부 노화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좋겠고 또 과음하지 않는 것, 그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피부 노화에도 좋습니다. 또 고른 영양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항산화 식품이라고 해서 토마토라든가 녹차 또 비타민 C 같은 것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항상 보습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과로하지 않고 항상 적당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노화의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 노화의 여러 가지 최신 치료 방법과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피부 노화 방지에 또는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해 주시죠. 이 피부 노화 치료와 주름 치료에 있어서 적당한 가장 알맞은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즉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늘어난 피부, 탄력 없는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노화가 심하신 분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써마지 치료법과 동시에 보톡스라든가 다른 써마지 리프트 외에 맥깁 리프트를 같이 하신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집에 계시면서 또 노화가 심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부 피부 재생술을 고려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물론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잡티가 많고 또 혈관이 늘어나고 피부 노화가 많으시면서 피부에 탄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써마지 치료와 같이 IPL 치료를 겸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피부 노화 치료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의 최신 치료 방법 그리고 보편적인 피부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화를 향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피부 시계를 우리 인간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분명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화도 이제는 하나의 질병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항노화 치료법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BC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 이은일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